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클라리넷 연주자 그리고 지휘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김하나입니다. 저는 처음 음악을 시작을 하게 된 계기는 어릴 때 초등학교에서 리코더, 그때는 리코더라는 말이 없었고 피리를 굉장히 잘 부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희 반에.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냥 잘 부는 게 아니고 그 당시 무슨 아주 유명한 어떤 합창곡이 하나 있어요. 크시코스의 우편마차라는 곡이에요. 상당히 현란한 테크닉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곡인데, 그거를 연주를 어떻게 그 친구는 그걸 알아갖고 연주를 막 하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곡을 한번 나도 연주를 하면 좋겠다. 그날 집에 들어가서 저 부모님을 졸라서 그 엔젤 피리를 샀어요. 그 친구가 했던 음이 기억이 나서 그냥 그 당시 악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냥 제 기억력을 믿고 좀 불기 시작했거든요. 처음부터 너무 힘든 곡을 골라갖고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이제 기본적인 운지법을 알고 그다음에 이제 악기를 불고 났는데 정말 거짓말 같이 그냥 일주일 되니까 그 친구하고 비슷하게 불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걸 보시더니 우리 집에 천재가 났다. 너무 좋아하시면서 음악에 대한 관심도를 집에서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또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셨는데 악기점에 가서 악기를 하나 사오겠다고 그러시면서 어떤 악기를 사오겠냐고 얘기를 하셨던 악기가 플룻이었어요. 그때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하고 싶었죠. 그날 밤에 이제 저는 계속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딱 오시더니 그 악기 케이스를 딱 펼쳐서 보여주시는데 시커먼 악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플룻 맞냐고 했더니 아니래요. 그럼 왜 플룻 아니고 이게 딴 걸 사오죠? 이 악기 혹시 뭐예요? 그랬더니 클라리넷이라는 악기라고. 플룻 아니고 저는 이제 클라리넷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근데 왜 플룻을 안 사오시고 이유라도 좀 듣고 싶어서 아버지 왜 이거 사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굉장히 심각한 얼굴을 지으시면서 돈이 없어서 못 샀다고. 플룻이 너무 비싸갖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옛날에는 참 슬펐던 얘기인데 지금 생각하니까 좀 웃기긴 하네요. 그래서 그때 저희 아버님이 돈이 조금만 더 많았어도 제 인생은 플루티스트로 결정이 돼서 플룻을 계속 불고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자, 그게 이제 저 처음 클라리넷을 좀 어이없게 시작한 그런 시작이었죠. 미국에 처음 와서 제일 먼저 연주했던 그 연주가 되게 특이해요. 아무도 모르고 여기 있는 사람들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친구를 통해서 내 이름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내일 모레 무슨 연주가 있는데 같이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너무 기뻐갖고 저는 드디어 내가 미국에서 연주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저는 좋다고. 일요일이었는데 12시까지 그랜드 센트럴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랜드 센트럴이 어딘지 찾아가지고 딱 들어갔죠. 거기 보니까 기차 타는 데더라고요. 그래서 자, 우리 어디 먼데 가나 보다. 그래서 기차역에서 딱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한 8명 정도가 되는데 그냥 갑자기 거기서 무슨 플래카드를 딱 꺼내면서 그냥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더니 거기가 연주 장소였어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누군가가 날 보면은 이걸 어떻게 김하나 씨께서 저 미국에 와갖고 저 지하철역에서 연주한다고 그러면 그게 괜히 막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두리번두리 보면서 누가 혹시 날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고 이제 악기 케이스를 이렇게 딱 펼쳐놔요. 그럼 그게 이제 거기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돈을 주는 거죠. 그게 제 첫 연주였어요. 미국에서 첫 연주. 저는 사실 거기서 큰 인생 공부를 한 게 물론 제가 원하는 형태의 음악은 아니었지만 결국은 처음으로 돈을 번 거예요. 그날 돈을 벌었는데 그때 한 몇백 불이 거친 것 같아요. 그 당시 몇백 불은 굉장히 컸죠. 그러니까 저희가 8명이 연주를 하니까 결국 저한테 돌아온 돈이 한 20 몇 불 된 것 같아요. 근데 20 몇 불인데 그때만 해도 너무 기뻤어요. 이게 내 힘으로 뭔가 처음으로 연주를 하면서
한국 돈이 아니고 달러를 내가 썩 잡으니까 느낌이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끝나고 나서 그때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각자 내는 거예요. 내주는 게 아니고. 저는 당연히 내주는 줄 알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돈을 내야 되네. 그때 제가 돈을 정확하게 제가 번 만큼 냈어요. 정확하게 그게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생이 이런 거구나. 전 지금도 당장 제가 이제 아이들 레슨을 하면서 이제 듀엣 같은 걸 하거든요. 좀 잘 하잖아요. 아이가 잘하면은 우리 내일 모레 우리 타임스퀘어 가서 우리 연주 한번 같이 할까? 그럼 애들이 좋아해요. 음악은 결국 그렇게 엄청나게 멋진 홀에서만 연주하는 게 음악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길가 아니면은 이런 서브웨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서 그냥 우리가 연주하면 그걸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얻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을 봤을 때 우리도 기쁨이 있는 거죠.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음악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벌려고 있는 건 절대로 아니고 그냥 자기가 만족하는 삶 안에서 그다음에 내가 누군가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은 그거는 결국 그거 이상의 의미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서 지휘를 하게 된 거는 제가 이제 스토니브룩에서 이제 공부할 때 박사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중인데 스토니브룩에 윈드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악장을 하면서 어시스턴트 컨덕터가 된 거죠. 지휘자 선생님께서 또 저를 또 잘 보셔가지고 제가 좀 귀에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좀 힘들 때 제가 대타로 지휘도 하고 그 밴드를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을 하고 미국에 유학 와서도 이제 클라리넷 공부를 하고 있지만 지휘에 대한 관심도는 항상 제가 안에 있었고요. 교회에서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맡게 됐거든요. 성가대 지휘도 꽤 오래 했고 브래스 밴드가 있는 교회들에서 제가 또 이제 이제 지휘도 맡고 악기들도 가르쳐드리고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많이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지휘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랫동안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일 중에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인 뉴욕 윈드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가 됐고 거기서부터 이제 뮤직 디렉터도 하고 있고 이제 그게 이제 벌써 한 10년이 좀 넘었죠. 네. 저희가 2015년에 창단을 했는데 창단하게 된 계기는 우리 단장님이 사실은 지금은 이제 굉장히 큰 사업을 하시는 사업가시지만 원래 음악 하시는 분이세요. 음악 때문에 이렇게 스트러글 하는 친구들도 많이 보시고 본인이 또 그리고 학교 다닐 때 관악합주 아까 말씀드린 관악합주를 통해서 거기서 얻은 어떤 약간의 향수가 있으시거든요. 미국 오니까 그런 게 없죠. 그런 게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 단체를 만든 거예요. 뉴욕, 뉴저지의 이 메트로폴리탄 에리아에서는 유일한 프로페셔널 뉴욕 윈드 오케스트라예요. 저희가 이제 10년 정도 지금 이제 팬데믹 4년 빼놓고는 우리가 이제 계속 정기 연주하고 초청 연주 많이 하고 사실 뭐든지 이게 다 그렇지만 이제 어떤 공연 한 번을 준비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아주 아낌없이 지속적으로 굉장히 서포트해 주시는 거 제가 볼 때 아주 쉽지 않은 일인데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또 다 찾아서 그냥 음악만 저희들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좀 이렇게 잘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제 더 청중들도 저희의 존재를 더 아시고 그리고 저희 연주할 때마다 굉장히 좋은 반응 보여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재밌게 하고 있는 편이 그런 상태고 그리고 한 단계 이제 좀 더 앞으로 나가는 그런 상태에 저희들이 있죠. 절대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음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쉽게 또 저희를 또 알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저희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들을 또 소개할 수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좋죠. 일반 오케스트라에서 줄 수 없는 또 다른 그런 게 있어요. 관악기로 만들어진 오케스트라들은 이제 파워가 있고 생동감이 있다 보니까 들으면 신나고 관악합주가 결국은 이제 모태가 돼서 만들어진 게 윈드 오케스트라예요. 거기에 구성원은 이제 목관악기, 금관악기 그리고 타악기
현악기는 이제 딱 하나 들어가는 게 이제 베이스, 더블 베이스. 그러니까 현악기가 들어가 버리면 그건 이제 그냥 일반 오케스트라가 되는 거고, 현악기를 배제하고 나머지 악기들이 현악기 역할을까지 다 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지휘라는 게 사실은 제가 직접 연주할 수 있는 부분은 요만큼도 없잖아요. 허공에다가 제 몸짓, 손짓, 눈빛으로 제 앞에 있는 연주자들을 이끌어 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예술이죠. 그러니까 연주는, 그러니까 클라리넷 연주도 물론 힘들지만 결국 제가 잘하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못해도 거기서 끝나는 거고. 근데 지휘는 반대로 제 작은 몸짓 하나 아니면은 뭔가의 저의 생각 하나가 잘못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어떻게 보면은 힘든 작업이고, 그걸 위해서 참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네, 혼자 연주하면 자기 라인만 연주하면 되는데, 이제 지휘라는 거는 이제 사실 그 곡마다 이제 작곡가가 어떤 부분은 이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은 이 악기들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분명하게 써놓고 독특한 색깔, 음향 이런 것들을 또 중요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지휘자는 사실 알아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당연히 힘든 부분이고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많구나. 부담은 아니고 단지 내가 오히려 더 음악을 좀 더 이제 더 크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은 없으면 없을수록 좋아요. 결국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전 지휘는 사실 음악이라기보다는 행위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몸짓을 보고 몸의 어떤 세밀한 동작까지도 어떻게 보면 음악에 영향을 주거든요.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정하려면은 한 석 달 걸려요. 딱 이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렇게 해보고 이거랑 또 매칭해서 이런 곡을 하면 좋겠고, 그래서 그걸 선정하는 작업이 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떨 땐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때도 있지만 어떨 땐 제가 또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어요, 사실은. 처음에 제가 이제 클래식에 인디언하면서 이제 클래식 곡들을 이제 연습을 하게 되고, 워낙 무궁무진한 곡들을 배워야 되니까, 그다음에 나중 가니까 뭐 현대 음악도 굉장히 힘든 곡들도 이제 챌린지가 생기니까 자꾸 하게 되고, 많이 해보고 나니까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팝송, 그리고 뭐 가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재조명을 제가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지금 멤버 그리고 리더로서 몸담고 있는 퀄텟 필이라는 그 클라리넷 앙상블이 있어요. 공연 주 레파토리들은 사실 클래식이 아니고 가요나 팝송이나 아니면은 뭐 재즈나 아니면 뭐 영화 음악 뭐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제 편곡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클라리넷이 무슨 뭐 이렇게 뭐 기타나 무슨 뭐 이런 악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런 악기들도 흔히 저희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을 연주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고, 음악은 사실 한 형태로 존재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음악인 게, 뭐 꼭 클래식만이 아니라 뭐 여러 형태를 우리가 다 즐길 수 있게끔 창조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음악이 결국 하나가 되더라고요. 다 즐길 수 있다는 얘기죠. 국악, 타령 아니면 옛날 그 민요들 이렇게 저희가 나름 또 현대적인 감각으로 이렇게 편곡을 해서 국악이지만 또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들었을 때 그냥 편하게 들을 수 있게 그런 노력도 저희들이 좀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저희가 딱딱하게 클래식 음악만 할 때보다 훨씬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청중들도 훨씬 좋아하고 반응도 좋고, 네, 아주 뭐 재미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공부한 선생님이 계신데 미국에서 이제 그분이 이제 세계적인 클라리네티스트세요. 이제 연주자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전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분이 워낙 연주도 잘하고 그리고 뭐 워낙 그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어요. 막 콩쿨, 국제 콩쿨 가서 다 1등하고 뭐 여기저기 나가서 뭐 지금 뭐 레코딩도 많이 하고. 근데 그분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가 지금 나를 보는 내 모습은 그냥 잘된 음악가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왜냐면 이제 그렇게 내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업적들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건 당연한데 아무도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너희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콩쿨 몇 개 나가서 1등 한 거는 내가 콩쿨 나가서 10개 떨어진 거에 비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10개 떨어진 걸 프로필에다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떨어질 때마다 자기가 느꼈던 경험들,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뭘 잘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종합해 갖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크게 성장했는지를 나중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쟤 너무 대단하고 어떻게 저렇게 저 어린 나이에 근데 잘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고 그런 것들을 얘기를 안 할 따름이지.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난 쟤처럼 안 됐으니까 나는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해버릴 때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가 이제 예술가로서 살아갈 때 있어서 누구와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큰 홀에서 내가 뭐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연주보다는 양로원에서 연주를 하는데 저기 어떤 할머니가 내 연주를 듣고 굉장히 이렇게 편안한 모습을 주고 저를 바라보는 모습, 저는 그게 훨씬 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한 사람한테 내가 그 삶에 내가 한 부분이 됐다고 생각할 때 훨씬 더 기쁨이 오더라고요. 결국은 음악도 관계잖아요. 나하고 나를 들어주는 사람과의 관계고, 나하고 또 같이 연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고, 나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이런 관계 속에서 기쁨이 있으면은 거기서 그게 제일 가장 아름다운 얘기라고 생각해요. 좀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단순한데 진리가 있다고 믿는 거는 예술가는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죽어라고 열심히 연습했는데 난 왜 모양이야 뭐 아직 뭐 이런 수가 있지만 그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선택의 자유가 많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히려 그게 요즘 더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옛날처럼 한쪽이 막히면 참 턴어라운드 하려면은 참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위축되고 그런 게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죠. 제가 볼 때 너무 많아요.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은 뭐 너무 많고 결국 내가 뭐 이거 사방이 다 막혔다고 생각해도 결국은 잘 찾아보면 있어요. 어딘가가 있는데 그 찾으려는 노력을 조금 더 하면은 그러면 분명히 길이 열리죠. 그걸 통해서 뉴욕에 오시면 제가 있으니까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뉴욕은 겉으로 보러는 엄청난 화려함도 있는데 어디 뭐 다른 데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매력이 아주 많은 도시고 본인이 어떤 방법을 써서 어떻게 이 좋은 도시에 소속감을 갖느냐가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가 하고 싶은 뭔가가 있고 그리고 그거를 실현하고 싶은 진짜 추진력이 있다면은 뭐 50, 60, 70이 돼도 얼마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살면서 이제 사실은 좀 아쉬움이 남고 약간 후회가 남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처음 미국에 와서 유학 시절로 제가 돌아간다면 뭔가 다르게 살고 싶다. 그랬으면 내가 지금 더 어떻게 보면 더 나은 모습으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음악, 뭐 예술 그리고 뭐 이렇게 크게 막 엄청난 거를 우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미루지 말고 하는 거. 어느 순간이 지나면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순간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와서 할 수는 없는 일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그게 뭐 연습이면 연습, 아니면 뭐 사람들과의 관계, 아니면 이런 것들을 사실은 더 미루지 말고 그냥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조금 힘들더라도 그걸 꼭 이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당당함, 그런 자부심이 좀 있고 그걸 이렇게 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얻고 싶은 게 훨씬 더 가깝게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뉴욕은 저에게 있어서 고향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사실 태어난 곳도 뉴욕이 아니고 자라온 곳도 뉴욕이 아닌데 고향이란 어떤 생각이 드니까 더 열심히 살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한테 가장 따뜻한 이미지로 다가오는 데가 비록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험한 부분도 있고 복잡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뉴욕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층, 레벨 이런 것들에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하나씩 다가가면서 느꼈던 그 매력들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아주 큰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계속 살고 있는 그런 게 없었다면 아무래도 뭐 제가 뭐 그냥 다른 곳에서 또 제 생을 살고 있겠죠. 근데 참, 그렇기 때문에 할 일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들 그게 똑같지는 않고 자꾸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형태로 변하더라도 나한테 이게 주어진 나의 터전이고 삶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한 분이라도 더 제 음악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삶의 뭐 좀 원동력 이런 걸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꾸 만들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한번 좋은 음악회 하나 해서 만들어서 끝났지만 그러면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했다고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게 그분들은 그 다음번엔 더 좋은 기억을 얻기 위해서 더 기대를 많이 하고 그 기대를 또 충족시켜 줘야 될 또 책임이 있거든요. 뭐 연주자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나에게 음악이 없으면은 나는 지금 뭘 하고 살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거든요. 벌써 죽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그래도 음악이 결국 나를 살리고 나의 삶의 어떤 원천이 되고 어떤 음악에 대한 고마움을 자꾸 제가 이제 더 느껴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음악은 참 여러 면이 있잖아요. 한 면만 있지 않고 정말 여러 면이 있는데 그 여러 면을 내가 다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땐 정말 한 면만 보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다는 생각이 있고 그것만 제가 쫓아가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내가 그 다른 면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잘 파악 못했고 그거에 대해 중요성을 잘 몰랐을 따름이지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결국 나한테 있어서는 또 새로운 보람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